이번 사연은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정치, 시사에 대한 연설이나 하고 매제를 질투하던 친정오빠와 새언니를 망신 주었다는 여동생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이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직장맘들의 삶은 그 자체가 지옥 훈련인 것 같아요. 오늘도 웃는 낯으로 하루를 보냈으니 여러분들에게 저는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여자들이 시집살이를 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시댁에 대해 서운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시어머니나 시누의 못된 짓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집은 그 반대였어요. 저희 오빠가 저희 남편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애초에 제가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었고 저희 오빠는 길을 펴지 못해요. 저희 남편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합니다.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참아준 것이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시집살이보다 처가살이가 더 험난하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의 경우와 일치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입니다. 남편은 지금도 형제들에게 막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막내 며느리가 되어 딸이 둘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꼭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설거지는 당신이 하실 수도 있고 어느 누가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시부모님이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마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합니다. 설거지는 누가 하면 어때요? 내가 막내 며느리이고 가장 어리니까 한다고 하면서 제가 설거지를 선점하려고 노력해요. 형님들도 아주버님과 남편도 서로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시댁 분위기는 이래요. 남편은 큰 누나인 제 시누와 나이차가 좀 있어요. 그만큼 남편은 시댁에서 늦둥이입니다. 저는 저희 오빠와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아빠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하지만 저희 친정보다 시댁이 훨씬 더 신세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시댁에서는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놀다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친정은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주버님과 시누도 아이들을 많이 예뻐합니다. 저희 아이도 아이들 중에 막내라서 예쁨을 많이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저희 오빠는 저와 관계가 좀 불편했지만 오빠가 만약 저희 아이를 예뻐했다면 저는 오빠에게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마음 편하게 해주면서 저희 아이까지 예뻐해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년생 오빠와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사소한 차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빠는 잘못을 해도 크게 혼나지 않았고 저는 사소한 잘못을 해도 엄마에게 심한 말을 듣고 자랐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왜 안 혼내고 나만 이렇게 심하게 혼낼까? 이것은 저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죠. 제가 오빠보다 훨씬 학교 성적이 좋았는데 엄마는 친척들 앞에서 오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오빠의 사소한 것까지 칭찬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칭찬은 없었어요.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남편은 이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먼저 배려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쉽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 남자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요. 남편은 저희 집에도 잘하는 사위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잘생겼다고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외모는 평범한데 시댁 쪽은 이목구비가 좀 서구적이에요. 저희 엄마가 특히 남편의 외모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키도 꽤 커요. 그런 외모를 가진 사위가 처가에서 장난꾸러기 같은 짓을 하니 저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희 오빠는 말이 별로 없고 성격이 좀 차갑고 날카로워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오빠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오빠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언니도 오빠와 성격이 비슷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건지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오빠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조카는 예쁘잖아요. 저는 지금도 조카를 예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오빠네 가족이 집에 오는 것이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오빠와 새언니는 부담스럽지만 조카는 예뻤으니까요. 오빠와 새언니는 본인들의 지식을 늘어놓는 것을 좋아했어요. 유쾌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대화 주제는 가벼울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항상 시사,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주제로 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빠나 새언니와 대화를 피했어요. 아무튼 이런 묘한 감정을 가진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 조카도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카가 자기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겠죠. 그렇게 되니 저도 조카에게 좀 부담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정에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좀 멀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더 자주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친정보다 시댁에 더 자주 갔습니다. 주말에 뭘 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친정보다 시댁이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저 혼자라면 친정이 더 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가 함께 가기에는 시댁이 더 편했습니다. 저는 신우와도 오랜 시간 전화로 수다를 떨곤 했어요. 신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뭔가 모르게 저를 편하게 대해줬으니까요. 저희 새언니는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새언니랑 대화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새언니와 통화를 자주 하지도 않았고 통화를 한다 해도 짧게 용건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결국 친정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했었어요. 그것도 억지로 갔던 것이었죠. 뭔가 모를 불편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대부분 오빠네 가족도 함께 모였습니다. 친정에 가면 남편은 장난도 많이 쳐서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오빠는 저희 남편이 장난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오빠는 저희 남편에게 사람이 너무 가볍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럼 가벼운 얘기를 하지 무거운 얘기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 오빠가 저희 남편을 무안하게 만드니까 중간에서 제가 많이 난처했어요.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새언니는 가끔 오빠의 말을 거들고 새언니가 웃으면서 말하긴 했지만 너무 행동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 남편을 비꼰 적이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는 말들은 오빠에게 쓸데없는 말들이었나 봐요. 자기는 시사,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토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에 저희가 설득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벌로 보나 다니는 회사 네임밸류로 보나 저희 남편이 저희 오빠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게 질투가 났던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편 지식도 풍부하고 자기 나름의 관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런 자신의 생각을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뿐인 거죠. 그래서 가벼운 주제로 얘기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장난도 치고 그런 것인데 저희 오빠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니 저희 남편은 감정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에게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난 거죠. 남편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모른 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작에 제가 나섰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연말이라고 친정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조카와 장난을 치며 놀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언니가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왜 애들 앞에서 그렇게 촐랑거리세요? 애들 앞에서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셔야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입은 웃고 있는데 눈빛은 노려보고 있는 듯한 표정. 남편은 기분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웃으면서 애들이랑 놀 때는 나도 재밌어야 해요. 그래야 애들이 더 재밌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그런 말장난 같은 거 애들 교육상 안 좋아. 정색을 하면서 이러더군요. 남편도 참아주기가 어려운지 표정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내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오빠와 새언니가 저런 식으로 나올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내 남편은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었을까? 도저히 이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애들 앞이고 뭐고 할 말은 해야겠다. 저 사람들도 애들 앞에서 내 남편한테 저딴 식으로 말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갑자기 요즘 정치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토론을 하자는 듯한 말투는 아니었어요. 자기의 연설을 듣고 우리 모두 설득당하는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죠. 오빠는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요즘 정치판이 이렇게 답답한데 너랑 매제는 생각하는 것도 없어? 하고 이상한 사람 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생각하는 건 있지. 근데 자리를 봐가면서 생각을 얘기해야지. 오빠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빠가 삐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오빠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식하다는 거 티를 낼 필요가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뭐라 말하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말 하면 뭐해. 형님은 저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있어 보인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형님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아. 그냥 둬. 하면서 웃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는 저런 식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잘나 보인다고 착각하는 걸까? 설마 그렇게 무식하다고? 오빠랑 새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모르면 알려줘야지. 오빠랑 새언니 밖에 나가서까지 저러면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 욕먹이는 거잖아. 했더니 둘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도 이래? 그럼 회사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 혹시 오빠 땡땡이 아빠 질투해서 그래? 땡땡이 아빠가 좋은 대학 나오고 회사도 좋은 데 다녀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땡땡이 아빠가 하는 말마다 생트집 잡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쟤네들 그런 거 하루 이틀이니 이제 그만해. 이러셨어요. 오빠랑 새언니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말해주는 거지. 밖에 나가서 저러고 다니면 엄마 욕먹이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새언니는 드디어 폭발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이랬어요. 어딜 시부모님 앞에서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냐.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가르치고 멋대로 행동하라고 가정교육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새언니가 저희 남편한테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언니는 가만히 있는 제 남편 인신공격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거든요. 아빠가 다들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니가 너무 못 배운 티를 내잖아. 아무리 남편이 우스워도 말이야. 감히 시부모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들 입을 다물었네요. 집에 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참아왔겠어요. 제가 진작 나섰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도 들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동안 뭐하고 계셨던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저희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못되게 구는 것을 저희 부모님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어른으로서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그러지 못하도록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암튼 저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걸 거야. 이것도 아들 딸 차별이야. 이젠 내가 안 참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에게 저는 이것도 아들 딸 차별이야? 오빠가 우리한테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엄마는 보고만 있었잖아. 땡땡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하고 말했더니 저희 엄마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희 엄마가 사과하셨대요. 새해가 되면 친정에서 또 모일 것 같습니다. 저희 오빠네 가족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오빠와 새언니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전에 만났을 때처럼 말해주려고요. 솔직히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괘씸한 것도 있습니다. 조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언젠가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예뻐했던 조카이고 조카도 저를 엄청 잘 따랐거든요. 그랬던 조카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오빠와 새언니가 조카에게 제 험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조카를 보면 예쁜데 마음껏 예뻐할 수 없도록 만든 것도 기분 나쁘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저럴 수 있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격지심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보네요.
자격지심은 남을 망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긴 하지만 남편 되시는 분이 참 선한 분인 것 같네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동안 못된 처남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스님이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